아이씨 환장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순정 상태로 부팅 시켰는데 에러 났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가 죽었거나 아니면 윈도우가 뻥 났거나.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씨 윈도우 뻥 나는 거 진짜 오랜만에 경험하거든요. 마이크론 1세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녹화 시점 기준으로 11월 1일입니다. 12시가 넘어서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 메가 초이스 데이가 11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메가 초이스 데이 때문에 지금 적용 가능한 쿠폰이 풀렸어요. 그래서 메모리 구매할 때 쿠폰을 적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쿠폰을 적용한다 그래도 일반적인 메모리들은 다 비싸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중에 일주일 전쯤에 올린 건데, 알리에서 아직 가격이 안 오른 메모리를 살펴보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메모리들이 지금 전부 다 품절 내지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근데 지금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가격 우주 방어를 하는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푸스킬이라고 하나요? 푸스킬 메모리인데,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이 6 메모리도 10월 31일까지는 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고가 한 11개쯤 남아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11월 1일로 바뀌면서 이게 닫혔더라고요. 아마 판매자 측에서 닫은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도 재고 생기면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판매자 쪽에서 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 11월 1일 되자마자 닫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격 우주 방어하는 유일한 푸스킬 메모리, 이걸 좀 보면 제가 이제 장터에 좀 넣어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잠깐 눌러보면 4800짜리 2개 해서 총 32기가입니다. 32기가의 가격은 11만 1000원.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는 메모리들이 거의 기가당 1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16기가짜리 하나에 55,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쿠폰을 더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5개 푸스킬 메모리의 판매자를 보면, 이 푸스킬 글로벌 스토어 말고 여기 보면 푸스킬 게이머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푸스킬 게이머 스토어에서도 이 4800짜리 2개를 판매를 하는데, 밑에 있어요. 자, 이 제품인데 얘는 더 싸죠. 10만 7,800원. 이것도 잠깐 눌러볼게요.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이고 32기가 기준으로 10만 7,8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초저가로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다. 아직 재고 있습니다. 4개 남았대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5개 남았고, 그 다음에 이 2가지 종류 빼고 제가 여기 있는 나머지 4개는 왜 장바구니에 넣어놨냐면, 스펙을 보면 이제 6400MHz의 스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하이닉스 메모리 말고 마이크론 메모리도 6400에 CL32에 도달하는 메모리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샘플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요. 도착하면 아마 리뷰해드릴 건데, 근데 엄청 최신형 메모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품들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테스트 해보기로는 마이크론 최신 다이에서 6400이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AMD 말고요, 인텔에서 6400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이크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보면은 15만 6,400원에서 16만원대까지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서 쿠폰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왜 구매를 했냐면, 가격 차이가 거의 한 4만원, 5만원 정도 나는데 왜 굳이 구매를 했냐면, 요걸 눌러볼게요. 푸스킬 게이머 스토어에 15만원짜리, 얘도 15만원짜리인데 요 위에 걸로 눌러보면 이렇게 뜨고요. 좀만 내려보면 이제 고객 이용 후기가 있는데, 혹할 만한 정보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이닉스 칩, M다이 칩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눌러보면 이분은 이미 오버클럭을 했어. 6000에 CL28, 36, 36으로 오버클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이닉스밖에 안 됩니다. M다이 중에서도 고수율만 가능할 것 같고, 전압을 몇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스펙이면 A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이닉스 메모리가 이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 순정 메모리 대비해서 이게 하이닉스 칩셋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4, 5만 원 차이는 지불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결국 이게 더 좋긴 합니다만 기가당 용량이 얘가 싸거든요. 근데 약간이라도 튜닝해서 쓰려고 하는 분은 결국에 요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메모리가 이 4800 베이스인 메모리가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4800 메모리 2개짜리 제가 주문한 게 배송 완료가 떴습니다. 자 이게 이미 도착을 했고 4800짜리 2개 맞죠? 제가 이미 이거를 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정으로 쓰실 분은 이 4800짜리 2개 여기 게이밍 스토어에 107,800원짜리 요 제품이 지금 현재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고 근데 튜닝을 조금이라도 해보려면 최소한 XMP나 X4급이라도 넣어보려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 간을 봤는데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칩셋 맞고요. 그럼 마이크론 칩셋이 맞다면은 이 마이크론 칩셋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어느 정도에 준하는 제품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 이거 마이크론 1세대 추정합니다. 1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버클럭이 겁나게 안 들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없으니까 순정으로 쓰시라 라고 얘기했던 그 1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정으로 쓰셔라. 이건 순정이고 조금이라도 튜닝을 해보려면은 결국에는 하이닉스든 아니든 요 6400으로 돼 있는 스펙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 측면에서 볼 때 야 이제 순정 대비 튜닝 램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4만 5만 원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6400 메모리도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배송 오고 있고요. 제가 이 주호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메모리를 이렇게 사댔거든요. 이것도 아직 안 왔고 이 6 메모리는 아직 안 왔어요. 이것도 오면 제가 리뷰해 드릴 거고 이거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 64기가입니다. 138.3달러 150달러 이하죠. 그 다음에 오늘 리뷰 건 요겁니다. 요거는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6400 메모리 요거 이것도 제가 할인 쿠폰 풀리기 전에 구매한 거라서 이 가격에 구매했는데 6 메모리 64기가 한 세트 더 샀고요. 너무 싼 것 같아서 그리고 29일까지만 일단 주문을 넣고 한 이틀 존버를 탄 게 11월 1일부터 쿠폰을 쓸 수가 있어서 요거 지금 영상 찍기 직전에 결제한 겁니다. 11월 1일 쿠폰 먹여서 93.72달러 이게 원화로 보면 얼마냐면 이게 지금 해외 결제라서 달러로 결제하는 게 수수료가 안 나오겠다 싶어서 달러로 설정해서 결제해서 그렇지 이게 원화로 보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인지 일단 구매가가 156,400원인데 프로모션이 있어요. 지금 이게 선착순이라서 여러분들 볼 때 이미 소진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계정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제품 구매할 때 썼다면은 여기서 못 써요. 여기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 쿠폰이 있거든요. 이거 다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결제하면서 이미 써버려가지고 좀 여기 안 뜨는 것 같은데 원래 요 사이에 13만원 이상 구매할 때 18,000원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56,400원에 18,000원 할인 받으면은 138,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38,4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16기가짜리 2개, 총 32기가를. 그러면 이게 1기가당 얼마냐 계산하면은 4,325원이 나옵니다. 지금 국내에서 메모리가 1기가당 1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아무리 해외 직구라지만 가격이 4,300원대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 올리면 이걸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사가서 금방 품절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푸스킬 메모리가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 올리면서 소개해드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재고가 제법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9개, 3개, 4개, 9개, 8개. 그래서 뭐 구매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하이닉스가 맞는지는 도착하면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이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 6400이 되는 메모리는 마이크론 최신 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크론 최신 다이로 제가 최근에 주호 메모리 오버클럭을 시도를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칩셋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게 아니라 요거 4800짜리 그새 107,000원짜리인가? 그거는 그새 재고가 빠졌네요. 어디 메인 배너에 노출이라도 됐나? 그러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게 요거 4개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111,000원에 이거 쿠폰도 적용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11,000원 할인. 그러면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겠죠. 이 32기가짜리를 10만원에 구매하면은 1기가당 얼마냐라고 계산하면은 3,125원짜리가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싼 맛에 사서 순정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 메모리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제품 사진으로 돌아와서 배송받았을 때 따로 종이 박스가 없이 요렇게 왔어요.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띠지로 이렇게 둘러싸서 캐릭터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전에 주호 메모리 영상 보시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다 깨졌어요. 이거 엄청 너덜너덜해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약한 되게 얇은 재질로 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구매하게 되면 뽁뽁이 포장도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배송이 오면은 다 깨져 있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뽁뽁이는 없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 재질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다 그래야 되나? 국내에서 뭐 G스킬, 클레브 이런 메모리 구매했을 때 그 안쪽에 들어있던 빳빳한 플라스틱 느낌?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호 메모리나 아니면 글로웨이 이런 거 안 써보셔서 이 얇은 플라스틱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막 흐물거리고 툭 하면 여기 금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일단 요거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골드핀 부분에 커버가 있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 골드핀에 커버 씌워주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 국내에서 판매하는 메모리도 이렇게 커버는 안 씌워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거 잠깐 보실게요. PCB와 메모리 칩셋에 써멀 패드가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주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법 튼실하게 잘 돼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부실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좀 떴어요 이거. 자, 보면 요 위에 요쪽 부분이 이제 메모리 칩셋 부분인데 약간 이격이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전반적인 메모리 온도가 접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특정 부위에서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센서에서 높은 온도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에러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면 램인데 이 후면에는 메모리 칩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써멀 패드를 하나 더 껴놨어요. 그래서 요 뒷면에는 써멀 패드가 2개가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벤젠스나 립조스 이런 거 보면 여기 써멀 패드가 아니라 테이핑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얘는 써멀 패드로만 이렇게 덮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 둘 다 써멀 패드로 방열판에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접촉면이 조금 후지다. 방열판도 좀 싸구려 느낌 나고요. 립조스나 아니면 벤젠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방열판입니다. 별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순정으로 쓰면 메모리 온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 아무튼 뭐 외관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CPU Z로 돌아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고, 따로 XMP나 엑스포 스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표준 스펙이 2400에 40, 39, 39, 1.1V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젠 타이밍으로 봐도 4800 1대1에 CL40 RCD-RP 39 1.1V 제품이다.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메인보드는 B850 엠포스 보드 바이오스 버전 F4B 버전 계속 쓰고 있고요. CPU는 9500F지만 아마 큰 편차 없으니까 어떤 걸 쓰시던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4800으로 잡힙니다. 어드밴스 모드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면 SPD 인포에 들어가면 PMIC 정보를 볼 수 있어요. PMIC는 리치텍 거 쓰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G스킬, 팀그룹, 뭐 클레브에서도 많이 쓰는 게 리치텍이에요. XMP X4 프로필은 따로 없고요. 뭐 괜찮은 스펙이 나오면 이전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SP 셋업으로 유저 프로필을 2개 정도 구울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 제품을 만약에 받으시면 초기 불량 테스트는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착을 했을 때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알리에서 그냥 환불 신청하세요. 어차피 이 메모리는 그냥 그 플라스틱에 들어 있었으니까 플라스틱에 다시 넣고 띠지 다시 잘 끼워가지고 반품 신청 넣어서 회수 요청한 다음에 그러면 제품 가져갈 거예요. 그 제품이 인천공항 쪽 알리 회수센터에 들어가는 게 확인되면 환불해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90일 이내에 환불하면 되고, 반품 사유에 뭐 불량으로 적어도 되긴 하지만 그냥 단순 변심으로 적어도 알리에서는 90일 이내면 환불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초기 불량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직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90일 이상 쓰다가 고장나는
들어가는 것까지는 커버는 안 되는데 어쨌든 싼 맛에 이렇게 초기 불량만 해결해서 쓰자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착했는데 부팅이 되더라도 TM5 정도는 돌려보세요. 부팅 되더라도 이게 타이밍 수율이 약간 모자르면은 동작하다가 에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부팅 된다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 여름쯤 되면은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럼 메모리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타이밍 수율이 모자른 경우에 더 많은 에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메모리가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 테스트 정도는 사전에 미리 한번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신 경우만 활용하시고요. 이상 있다고 하면은 알리에 90일 이내 환불 서비스 이용해서 환불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얘기 드렸고, 결국에 순정으로 쓰기 좋은 메모리긴 한데 어쨌든 제 채널이 오버클럭을 좀 주로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일단 제가 이 메모리를 마이크론 1세대라고 판단한 그 근거랑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한번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 이전 영상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1세대 같은 경우는 클럭도 잘 안 들어가고 타이밍도 잘 안 조여지고 전압도 1.2V에서 1.25V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메모리 장착하고 테스트한 게 1.35V 부팅이 되는지를 테스트했는데 부팅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 메모리는 뭐 높은 전압으로 부팅이 되더라도 전압이 높을 때 부하 테스트를 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클럭이 얼마나 들어갔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메모리 클럭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이 CPU와 메인보드가 이전에 주호 메모리로 마이크론 다인데 7800 클럭 오버클럭 했던 거랑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 동일한 시스템에 주호 메모리가 아니라 이 푸스킬 4800 베이스 메모리를 꽂았을 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클럭이 들어가는 최대 수치는 요겁니다. 5800도 부팅이 안 돼요. 5600밖에 안 돼. 5600은 되긴 됩니다. 이렇게 5600으로 선택하고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요. 자, 부팅이 됐죠? 젠 타이밍 확인해보면 5600 클럭 464545 이거 표준 스펙이거든요? 1.1V 표준 스펙으로 그냥 부팅이 돼요. 자, 부팅은 돼.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TM5를 잠깐 돌려보면 이거 순정 스펙이거든요, 진짜. 자, 뻗었습니다. 아니, 5600이잖아. 자, 다시 부팅 됐고요. 그러니까 5800은 아예 부팅도 안 되고 5600은 부팅은 되는데 야, 이거 표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안 돌아가서 뻗어요. 결국 이게 그 전형적인 마이크론 1세대 칩셋의 클럭 수율이거든요. 마이크론 2세대는 당연히 5600이 되죠. 왜냐면 5600을 베이스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2세대는 5600 되고 높이면 5800 정도도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6000도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1세대는요 8레이어 보드에 꽂아가지고 수율 좀 괜찮으면은 간신히 560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경에서는 5600도 안 되는 거. 그래서 DDR5 초창기 때 XMP 메모리 중에 5200을 달고 나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마이크론 1세대였거든요. 왜냐면 이 마이크론 1세대 가지고 XMP 스펙을 만들어낼 만한 게 5200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400 클럭씩 움직이거든요. 4800 플러스 400 하면 5200, 5200 플러스 400 하면 5600. 이렇게 XMP X4 스펙이 400 클럭 단위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5400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5200 스펙, 그 다음에 5600 스펙 이렇게 나왔었는데 5600은 마이크론보다는 삼성 칩셋이 좀 더 많았고 5200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이 되는 스펙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를 튜닝램 제조사한테 초반에 많이 던졌거든요. 튜닝램 제조사들은 DDR5 초창기 때 수율 정보가 없으니까 마이크론 거 다 받았어요. 근데 받아서 튜닝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클럭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나온 튜닝 메모리들이 5200 스펙이거든요. 대체로 1.25V 스펙을 씁니다. 웹서핑 하는데 뻗을까? 잠깐만 다나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나와 DDR5에서 클럭을 5200을 찍고 램 개수 2개를 이렇게 찍으면요. 낮은 가격선 정렬 한번 하고 요게 1.25V라고 적혀있으면 이거 전부 다 마이크론 1세대입니다. 1.25V에 5200. 이거 거의 대다수가 마이크론 1세대예요. 아, 물론 요거는 좀 그렇다. 신제품이네요.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만 요걸로 하고 마이크론 70 나이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볼게요. 좀 더 출시 연도가 오래된 거. 요거 21년도에 5200이면 이거는 거의 볼 것도 없이 100% 마이크론 1세대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 1세대 스펙 요거
5200에 343838 1.25V 요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343838 1.25V. 어차피 튜닝 메모리라는 게 마이크론 칩셋 요 넣어놓고서 이렇게 프리셋을 지정해 놓은 거니까 수율 선별품이 아닌 이상 그대로 따라하면 아마 될 겁니다. 343838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돌아가지도 않는 5600을 5200으로 바꾸고 메모리 전압을 1.25V로 바꿀게요. VDD/VDD/Q 전압 1.25V.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서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서 CL 타이밍을 34, RCD/RP를 3838. RAS나 RC는 안 바꿔도 돼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요렇게만 해주고 저장하고 나가기. 야, 이거 안 되네. 다시 바이오스.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근데 아예 타이밍이 많이 모자르면 아예 부팅조차 안 되는데 블루 스크린이 떴다는 거는 뭐가 좀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은 그대로 두고 각 타이밍을 2개씩 풀어보겠습니다. 36에 40, 40 저장하고 나가기. 자, 다행히 부팅이 됐고요. 36, 40, 40. 야, 그러면 CL이 모자른지 RCD/RP가 모자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5200 스펙의 제품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5200에 40, 40, 40이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RCD/RP가 40까지밖에 조여지지 않아서 40, 40, 40이라는 스펙을 내지 않았나. 타이밍을 40으로 깔맞춤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키로는 RCD/RP 타이밍이 아마 수율이 모자르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는 한번 해보면 되겠죠. RCD/RP를 38로 줄여보면 바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일단 TM5 잠깐만 돌려볼까요? 자, 대충 한 5분 정도 돌려봤는데 일단 잘 돌아갈 것 같죠? 여러분들은 더 오래 돌려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전체적인 세팅을 픽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돌려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L, RCD 타이밍 중에 뭐가 범인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종료하고 바이오스로 RCD/RP를 38로 수정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RCD/RP 부팅 되네. TM5 잠깐 바로 뻗네요. 맞네요. RCD/RP네. 역시 예상이 맞았습니다. RCD/RP가 40. 다른 튜닝 메모리들 RCD/RP를 40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방금 봤던 34에 38, 38 스펙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 선별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CL도 한번 조여봐야죠. CL 34에 RCD/RP 40, 40 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은 됐고 젠 타이밍 한번 켜보고 CL 34로 부팅 됐고 TM5 잠깐만 돌려보면요. 일단 바로 뻗진 않죠. 마이크론 메모리 특징이 전반적으로 RCD/RP 타이밍이 잘 안 조여지고 그 와중에 CL 타이밍은 또 좀 잘 조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DDR4 때로 생각해보면 DDR4의 거의 막바지에 삼성 B다이만큼 좀 핫했던 메모리가 마이크론의 발리스틱스라는 메모리가 있었거든요. 그 메모리도 RCD/RP는 많이 안 조여지지만 CL 타이밍이 제법 삼성 B다이에 준하는 정도로 조여져서 당시에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튜닝 메모리로 약간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와서 DDR5에서도 CL의 전압 타이밍 자체는 제법 괜찮게 잡아줬지만 RCD/RP 타이밍은 여전히 잘 조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CL34를 넣었지만 좀만 더 조여볼게요. 32가 혹시 들어갈까? 자, 바이오스에서 CL32로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바로 부팅 실패나죠. 그럼 일단 34에 40, 40이 1.25V에서는 적절하다는 건데 일단 전압 더 넣어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35V 부팅이 되긴 됐었으니까 1.35V 넣고 CL을 32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안 되네. 혹시 전압 더 들어가나? 1.4V 저장하고 나가기. 자, 택도 없네요.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1.25V에서 34, 40, 40으로 일단 5200 클럭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전압 다이어트가 될까? 1.2V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마이크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압 대비 CL 수율이 모자라서 부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압은 충분한데 CL 자체를 못 내려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압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일단 요렇게 한번 하고 부팅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은 되는데 CL34에 1.2V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TM5를 돌려보면 일단 바로는 안 죽네요. 그러면 전압이 크게 모자르지 않는다는 건데 역시 그러면 CL32가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압보다는 그냥 CL32의 속도가 이 마이크로 메모리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압 다이어트 더 할 수 있는지 더 내려볼게요. 1.15V로 주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야, 심지어 이것도 부팅이 돼? 1.15V 맞죠?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TM5를 돌리면 뭐 바로 뻗지 않으니까 전압 좀만 더 내려볼게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1.1V 한번 해봅시다. 저장하고 나가기. 1.1V는 좀 힘드네. 대략적으로 한 1.15V에서 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거나 아니면 모자르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전압을 낮게 쓸 수 있지만 결국 전압을 더 줄 수 있어도 CL 타이밍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래요. 그나마 마이크론 최신 다이 정도는 돼야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1.15V로 CL34 시도가 가능합니다. 일단 1.5V 정도로 부팅하고요. 일단 부팅 한번 시키고, 아니 이거 1.15V 부팅 안 되는데? 이거 그거네요. 일단 전압 모자란 건 맞는 것 같고,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서 이게 전압을 다운 시키면서 테스트할 때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25V에서 1.2V로 내리고 1.15V로 내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압을 떨어뜨리면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압은 디지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들어가서 1.25V 상태에서 1.2V로 내릴 때 1.2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위에서 멈추는 거야. 1.15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전압이 좀 모자른 거죠. 1.17 정도로 조금만 더 줘볼게요. 넉넉하게 1.2 정도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 마이크론을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게 뭔가 당연하다 그래야 되나? 1.2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거는 부팅이 되네. 마이크론의 오버클럭을 만지는 사람은 좀 황당한 상황에 좀 무덤덤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1.2V로 그냥 쓰는 걸로 하고 CL34, RCD-RP40으로 픽스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돌리면서 계산을 좀 하나 할게요. 자, 지금 클럭은 5200이고 34, 40, 40이고 1.2V죠. 5200에서 한 클럭당 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단위는 나노세컨드입니다. 그러면 CL 타이밍은 여기서 34를 곱하고요. CL 속도는 13.076923 나노세컨드. 이 뒷자리는 좀 미미하니까 버릴게요. 그 다음에 RCD-RP는 40을 곱하면 15.38461 인데 1 빼고 여기까지만 긁을게요. 소수점 이하 무한반복이라 계산해보니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이 메모리의 수율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걸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CL32는 안 되지만 34는 된다는 거는 32와 34 사이에 어딘가 있다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혹시 5400은 어떨까요? XMP, X4 메모리들이 5400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자, 5400으로 타이밍을 환산해 볼 건데 5400 클럭에서 한 클럭당 속도는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데 이걸 쭉 긁어서 단위는 나노세컨드.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어차피 뒤로 무한반복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뒷자리까지 전부 다 사용할 경우에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데 뒷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CL 속도를 타이밍으로 환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13. 블라블라 나노세컨드를 0.37 나노세컨드로 쪼갰을 때 과연 몇 타이밍이 되는가. CL 속도에서 0.37로 나눠주면 요런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5400에 35. 블라블라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요건 돌아가요. 왜냐면 요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게 홀수죠. CL 타이밍은 DDR5에선 짝수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34로 낮출 수 있느냐. 이걸 34로 낮추려면은 이 메모리가 지금 CL34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CL32는 좀 무리지만 5400에 CL35.343 정도는 돌아갈 정도의 여유 수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5.343이라는 숫자가 34에 가깝나요? 36에 가깝나요? 36에 가깝죠. 그러니까 34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CL 타이밍을 짝수로 환산하게 되면 36으로 아마 써야 될 거예요. 36으로 쓰게 되면 조금 손해를 보는데,
왜 손해를 보냐면 이 한 클럭당 속도를 36으로 곱해주면 CL36의 속도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L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 5200의 34보다 5400의 36이 더 느려요. 일단 요렇고요. 자, RCD/RP도 환산해 볼 건데 15.3846에서 나누기 0.37 그러면 41.58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보다는 42쪽에 가까우니까 여유 수율이 좀 더 있더라도 40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짝수로 맞추자니까 이걸 42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 클럭당 속도에 42를 곱해주면은 RCD/RP 속도는 요게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200에 34, 40, 40보다는 5400에 36, 42, 42가 좀 더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근데 되긴 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5400에 36, 42, 42 바이오스 들어가서 클럭을 5400으로 올리고 타이밍 36, 42, 42. 자, 지금 보시다시피 클럭을 200클럭 정도 올릴 때 타이밍을 2개 풀어주면은 대부분 넉넉합니다. 그 대신 클럭을 올리기 전보다 더 느려질 수는 있어요. 더 느려지니까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클럭 올려서 테스트 하실 때는 클럭을 200 올릴 때 타이밍을 2개 정도씩 풀면은 일단 안정적이다. 물론 그게 타이트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5400으로 이렇게 시도해 볼게요. 전압은 건드리지 않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잘 됐고요. 5400에 364242 1.2V TM5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오히려 타이밍보다는 클럭 쪽에 문제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타이밍은 이미 5200클럭에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느린 속도는 잘 돌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잘 돌아갈 건데 제가 굳이 왜 타이밍을 풀면서까지 5400클럭으로 한번 올려봤냐면 요걸 해보려고 해요. 아까 5200클럭에서 CL32도 안 됐고 RCD38도 안 됐잖아요. 이걸 계산식으로 두드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나노세컨드. 그러면 이 CL 타이밍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수율이. 얘는 안 돌아가요. 그치만 얘는 돌아가요. 이 사이에 수율이 있고 RCD/RP 타이밍도 이거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돌아가고 얘는 돌아가고. 그러면 5400에 CL34 RCD40은 어떨까? 한 클럭당 속도에서 34 곱하면 그리고 40도 한번 곱해보고 속도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것도 넉넉하고 요것도 넉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속도가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수율이 넉넉할 경우에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넉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8148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5200에서 얘가 32고 얘가 34예요. 5200에. 근데 5400에 36으로 하니까 여기쯤이야. 그 다음에 34가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 메모리 수율이 요쯤에 있으면은 5400에 34는 못 돌려요. 그러면 선택지는 5400에 36보다는 5200에 34가 더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내 거 수율이 여기쯤에 있다. 그래서 5200에 32는 안 돌아가고 34는 돌아가는데 당연히 5400에 36은 돌아가고 그러면 5400에 34는 과연 될 것이냐. 내 거 수율이 여기쯤에 있으면 얘는 돌아가요. 그러면 이걸로 쓰는 것보다 이걸로 쓰는 게 더 성능이 빠르겠죠. 그걸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00에서 CL도 34로 해보고 RCD/RP도 40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둘 다 안 되면 결국에 이걸로 써야 되는 거고. 자,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이 시도는 이제 부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밍을 CL부터 한번 34로 넣고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팅은 됐어요.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TM5를 한번 돌려보면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율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오래 돌려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에러가 나는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돌리자마자 에러가 파바박 튀어나온다. 그러면 수율이 많이 모자른 거고 부팅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수율이 더 많이 모자른 거고. 근데 부팅도 되고 TM5를 돌렸는데 에러가 바로 파바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 돌리다 보니까 천천히 하나 나오고 또 더 돌리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느리게 나오면 수율이 그렇게 많이 모자르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5200에 CL32로 시도할 때는 아예 부팅조차 안 됐죠. 근데 그게 전압 수율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거기서 그러면 뭔가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뭔가 천장이 있는 거예요. 천장을 넘기지 않고 조금 더 CL을 땡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게 CL은 뭐 5200에 34보다는 5400에 34가 더 좋다고 치고 그러면 RCD/RP는 어떠냐? RCD/RP도 동일하게 2개 정도 조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RCD/RP 수율이 모자라서 조일 수가 없다. 그러면 5200에 CL34 RCD/RP 40이랑 5400에 CL34
RCD-RP42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빠르고 뭘 써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죠. 뭐가 더 빠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왠지 CL34 정도는 여기서 돌아갈 것 같고, 그러면 RCD-RP도 한번 40으로 조여 볼게요. 이게 40이 되면 이제 베스트인데, 자, RCD-RP를 40으로 바꾸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얘도 부팅이 됐어요. 5400에 344040 1.2V TM5 잠깐만 돌려보면 바로 에러가 튀어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RCD-RP가 수율이 좀 모자른, 그래서 CL 타이밍은 요게 되네요. 결국에 이 메모리의 CL 수율은 여기서 요 사이에 있다. 갭을 많이 좁혔습니다. 근데 RCD-RP는 일단 이게 에러 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갭이 있다. 조금 선택을 해야겠네요. 5200에 344040으로 쓸 거냐, 5400에 344242로 쓸 거냐. CL 타이밍은 얘가 더 빠르고 RCD는 얘가 더 빠릅니다. 전압은 똑같고요. 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메모리만 아니라면 전압을 더 주는 대로 CL을 줄일 수 있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전압 더 주고 얘를 32로 내리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이크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들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스윗 스팟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낮은 클럭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클럭을 너무 많이 낮추면은 이 CL, RCD, RP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기 보면 타이밍 종류가 많죠. 이런 다른 타이밍들에서도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럭을 너무 많이 낮추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메모리 가지고 사용할 때 요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쓸지 하나 골라서 쓰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1세대 메모리 가지고 세부 램 타이밍까지 조여보고 싶진 않아요.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XMP나 X4에 준하는 1차 타이밍만 잡아봤는데, 자, 노파심의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마이크론 1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 제가 테스트 샘플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만져봤다가 크게 좌절하고 나서부터 아예 만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들이 어느 정도 수율에 들어가는지 그런 평균 값이나 아니면 정규 분포 값, 그런 정보가 저한테 있진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이 값들이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1세대 메모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시스템에 이 값들을 넣었을 때 동작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이크론 1세대 메모리가, 야, 이거 뻗었는데? 아씨. 야, 마무리 멘트 하고 있는데 뻗으면 어떡해. 이게 RCD-RP가 지금 모자르죠. 42로 했으면 아마 안 뻗었을 건데, 요걸로 일단 부팅 시켜볼게요. 그냥 5400 말고요. 5200에 아니, 이거 왜 부팅 안 되지? 메모리 죽었나? 5200에 344040으로 했는데도 부팅이 안 돼요. 이거 무슨 일이지? 순정으로 한번 부팅 시켜볼게요. 아이씨, 환장하겠다. 마지막에 이게 영상각이 나와버리네. 여러분들 지금 순정 상태로 부팅 시켰는데 에러 났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가 죽었거나 아니면 윈도우가 뻥났거나. 윈도우 뻑은 아닐 것 같은데, 윈도우가 뻥날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메모리가 죽은 게 아닌가. 이걸 확인하려면 다른 메모리를 꽂아보면 되죠. 메모리 바꿔봤는데 안 되네요. 윈도우 뻥난 것 같아요. 엔딩이 지금, 윈도우가 뻑이라면 다행인데 메모리가 불량이 난 거면 어쨌든 알리에 환불을 해야 되죠. 아마 윈도우 뻥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쓰던 메모리도 지금 똑같은 증상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포맷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찝찝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하면은 마이크로 메모리로 오버클럭 할 때 제가 사용했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랑 수율이 다른 경우에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SSD 장착해서 지금 부팅이 됐어요. SSD를 바꿔서 부팅이 된 거 보니까 OS가 뻥난 게 맞는 것 같은데 메모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정 상태긴 한데 TM5 잠깐만 돌려보고, 이게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쓰던 SSD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윈도우 뻥 나는 거 진짜 오랜만에 경험하거든요. 윈도우를 뻥 내는 그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뻑이 나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부품에 물리적 결함이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마이크론 1세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뭐 오버클럭을 그래도 참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밍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아마 본인이 쓰시는 메모리랑 수율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빵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밍에서 대략적으로 한 숫자를 2개 정도씩 풀어서 트라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200에 CL36 RCDRP42 전압 1.2V 이걸로 시도하시고 만약에 잘 되면은 거기서 조금씩 하나씩 줄여본다거나 제가 방금 해본 거 있죠. 저도 지금 방금 하나씩 줄여가면서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면은 그나마 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다가 저처럼 윈도우 날려먹지 마시고요. 마이크론 1세대 제품이니까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싸니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순정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두 세트에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하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냥 싼 맛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메모리 가격이 정상화되면 그때 적당히 처분하고 국내 정품 메모리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내 정품 메모리 구매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폭등한 램 값에서 어느 정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해보고 푸스킬 메모리 6400짜리도 도착하면은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 하면서 후기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